전국 자동차 노조가 오는 2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남 지역 버스 노조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남 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포시장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포스코가 국가 발전의 주축이 되었다며 산업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살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아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의 파업이 오는 26일로 예고되면서 전남 지역 버스 노조의 참여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조연맹 전남지부는 7.4%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20여 개 지역에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에서는 임금 협상이 결렬돼 순천교통노조가 지난 20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총파업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양보하면서 파업 이전의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은 순천 709명, 여수 558명, 목포 461명 등 22개 모든 시군에서 21일 하루 동안 3,82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7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가 3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주당 경선 후보 2명에 정의당 1명, 무소속 후보 2명으로 압축된 목포시장 선거의 핵심 공약을 살펴봅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재심을 청구한 조유환 후보는 제외됐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의 재대결 구도 속에 모두 5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출마자들에게 왜 목포시장이 되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산업별로 각각 1,000억 이상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정말 역동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중단 없이 잘 마무리돼서 우리 목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제가 민선 6기 때 하다가 못한 사업들이 약 1조 원 가깝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큰 목포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고요. 목포는 산업위기, 고용위기, 인구 감소의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이런 3대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번 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전남 제1의 도시 목포가 이제는 3등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인구도 30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이제 30년 묵은 낡은 판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목포 시민의 위기라면 인구 감소, 경기가 악화됨에 따른 여러 가지 위기를 더 이상 시온으로서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시장이 된다면 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건지 핵심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김종식 현 목포시장은 의대 유치와 무한반도 통합을 전제로 한 목포신안 행정통합을 이뤄내 주민 수건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년 동안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 유치 이것도 저희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보고 광역 경제권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신안군의 통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청년 스마트 산단 조성을 통해 일자리가 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사업가를 육성해낼 수 있는 청년 스마트 산단을 조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제해양관광도시 목포를 만드는 겁니다. 케이블카를 인용해서 체류형 국제관광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민주당 강성희 후보는
청렴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 10대 강소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1등급 청렴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A등급 행복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높은 수준의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갖춘 대한민국 10대 강소도시로 목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의당 여인두 후보는 열악한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기득권의 목포가 아닌 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중심 도시 목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핵심 공약입니다. 만성질환 문제와 그리고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여성 최초로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최영림 후보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항구도시 목포만의 특색을 살리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등하게, 방법은 공정하게 청년과 중장년층,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항구도시 면모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해안선을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경선을 남겨놓고 전현직 시장의 재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목포. 선거 전이 일찌감치 달아오른 탓에 비방전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정책 대결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최홍림 목포시 의원이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홍림 후보는 22일 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한때 3대항 5대 도시라는 명성은 사라진 채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목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투명한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12년 의정 경험과 목포 출신인 점을 강점으로 삼아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2일 오전 9시쯤 여수 산단의 한 화학 공장에서 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21일 오후 김영록 전남도지사, 포스코그룹 최정호 회장과 함께 용광로 등 제철시설을 둘러보고 공장 가동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포스코가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주축이 되었다며 한국 산업의 힘찬 견인 역할을 해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 최정호 회장은 포스코가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와 리튬과 니켈 등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막걸리에 약재와 솔잎을 넣어 만든 참주가 솔막걸리가 전남도가 선정하는 4월의 전통주에 꼽혔습니다. 나주 다도 참주가는 3대가 가업을 이어 60년째 술을 만들어 오고 있으며 참주가 솔 막걸리는 솔잎에 테르펜 성분을 갖고 있어 신선한 맛이 특징입니다. 참주가 솔 막걸리는 전남도가 운영하는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우수 아파트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지 전라남도 기후생태과 박재은 주무관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 박재은 주무관입니다. 네, 전남도가 올해도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우수 아파트 경진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먼저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도에서는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나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거나 탄소 포인트제 가입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참여 등 자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하는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우수 아파트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산업 부문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우수 아파트 경진 대회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공동주택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오는 29일까지 전라남도 기후생태과나 시군환경부서로 참가 신청서 및 에너지 사용량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진대회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2015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곳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 분야와 탄소 중립 실천 분야를 평가해 우수 아파트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분야는 공동주택의 4월에서 10월, 7개월간 전기, 상수도, 가스 사용량을 지난해와 비교해 평가하고, 탄소 중립 실천 분야는 탄소 포인트제 가입률, 온실가스 가정진단 참여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절감률 등을 평가합니다. 선정된 아파트에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우수 아파트 인증명패 및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시상금은 단지 내 LED 전등 교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공동사용 공간 절수 절전용품 설치 등 공동주택의 탄소 중립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온실가스 저감 분야와 탄소 중립 실천 분야 이렇게 두 개 분야를 평가해서 우수 아파트 10곳을 선정하고요. 선정된 아파트는 시상금을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데 쓸 수 있다고 하니 의미 있는 대회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무관님, 끝으로 관련해서 전남도의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라남도는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우수 아파트 경진대회를 통해 도내 공동주택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전파할 예정입니다. 이는 탄소 중립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및 저탄소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탄소 포인트제,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등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은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광양 첫 번째 수소 충전소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성황동에 자리한 1호 수소 충전소는 시간당 최대 8대까지 충전할 수 있고 한 대당 충전 시간은 5, 6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양시에는 수소자동차 25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광양시는 올해 11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수소 충전소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여수 공단까지 가서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참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1호 충전소가 들어서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22일 오후 5시 20분쯤 60대 여성 A씨가 주택에서 숨져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살던 아들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을 벌였고 22일 새벽 광주에서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으며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오룡지구에 오는 2025년 9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한 곳씩 문을 엽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룡지구 내 공동주택 6천여 세대 건립에 맞춰 학교 5곳 설립을 추진 중이며 희망초등학교와 희망중학교가 교육부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추가로 7월에는 사랑초등학교, 10월에는 오룡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무안경찰이 주차장을 돌면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10대 청소년들을 붙잡았습니다. 16살 A군 등 7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남 무안구와 목포, 영암 일대 아파트 주차장을 돌면서 총 80차례에 걸쳐 3,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몰려다니면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은 A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목포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기부 유도 정책 발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이외에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네, 진도와 제주항로의 쾌속선이 취항합니다. 시월드 고속회리는 다음 달 6일 진도항 일원에서 진도와 제주를 잇는 쾌속선 산타모니카호를 공식 취항할 계획입니다. 산타모니카호는 승객 6천여 명과 차량 8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